네, 종업원 참여 프로그램을 활용한 동기부여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게요. 종업원 참여는 이제 Employee Involvement and Participation 해서 EIP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요. 조직의 그 성공에 대한 이제 직원들의 헌신을 높이기 위해서 종업원들을 이제 참여시키는 것을 말을 합니다. 이제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결정들이 있잖아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의 어떤 구성원들을 좀 참여를 시키고 또 근로 환경에 대해서 독립성 그리고 자율성을 높여준다고 했을 때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 수준이 높아지고 또 조직에 더 헌신하게 되고 또 생산성이 향상되기도 하고요. 또 직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. 이런 좀 이익들, 이러한 좀 좋은 점들은 개인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. 또 팀에게 자율권을 좀 부여할 때도 사기와 성과가 마찬가지로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먼저 좀 문화적 그 EIP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EIP 프로그램이 좀 성공하려면 지역이나 어떤 국가의 어떤 문화, 규범 이런 것들이 좀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요. 그 공식적인 위계 질서를 좀 존중하는 그런 전통을 지닌 문화들이 있죠. 우리나라도 좀 그런 편에 속하는데 이런 문화에 속하는 어떤 조직 구성원들은 이 EIP 프로그램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. 중국의 일부 조직 구성원들은 이제 권력 격차에 대한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.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중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면은 중국의 어떤 전통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있죠.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참여적 의사결정을 큰 혜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. 그렇지만은 이제 전통에 대한 존중 정도가 낮은 그런 조직 구성원들이 있죠. 이런 경우에는 그 경영 참여를 하게 했을 때 만족도가 높아지고 또 성과가 또 좋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중국에서 진행된 좀 다른 연구를 보면은 이제 참여 프로그램이 조직 구성원들의 직업 안정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좀 강화를 시켜서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중국 안에서의 차이 이런 것도 이제 현재 중국의 문화가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또 중국의 어떤 도시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 의사 표현 그리고 조언을 하는 것이 실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직무 만족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이 종업원 참여 프로그램에는 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.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경영 참가 그리고 대의 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영 참가는 이제 participatory management라고 좀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 형태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공동 의사 결정이라는 것입니다. 이제 조직 내에서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이런 그 조직 구성원들이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요. 설명회나 뭐 설문조사와 같은 공식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일상적인 어떤 조언과 같은 비공식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. 신뢰와 헌신을 통해서 동기를 좀 증진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죠. 경영 참가는 이제 좀 종종 낮은 의욕 그리고 생산성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. 그렇지만 경영 참가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의 주제가 좀 이들한테 어떤 관심사가 돼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. 의사결정에 좀 참가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능력과 지식이 또 직원들한테 있어야 하고요. 또 쌍방 간에 이 경영자와 또 근로자 직원들 간의 쌍방 간의 어떤 믿음과 신뢰도 필요합니다. 이 경영 참가하고 성과, 조직의 이 성과와 관계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는 좀 혼재되어 있는데요. 경영 참가를 실시하는 조직들이 이제 더 높은 주식 배당, 낮은 이직률, 높은 노동 생산성을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 크기가 별로 크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. 조직 구성원 개인 수준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따르면은 그 경영 참가는 생산성, 뭐 동기부여, 직무 만족 등에 있어서는 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고요. 물론 이제 그 올바른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영 참가가 도움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. 대의 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이제 회사들에게 그 대의 참가, representative participation인데요. 이거를 이제 좀 제도적으로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대의 참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의 그 근로자 대표가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조직 안의 권력을 좀 재분배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사용자가 주주의 권익과 이제 동등하게 하는 것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죠. 이 두 가지 형태가 이제 가장 널리 좀 활용되고 있는데 경영협의회가 있고요, 근로자 이사 이렇게 있습니다. 경영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자가 직원들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
협의해야 하는 어떤 선출된 그 직원들의 집단입니다. 이 근로자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의 이사회에 참가해서 사내 직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제 근로자를 의미를 하고요. 뭐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, 뭐 뉴질랜드 이런 데에서는 이제 그 대의 참가가 어떤 유일한 종업원 참여 프로그램 방식이었는데, 이제 단체 협약 이제 그 노조가 있는 이제 조직들,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단체 협약 이외의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.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는 것이었고요. 이를 위해서 이제 모든 노동조합에서는 이제 근로자 대표를 좀 선출하도록 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좀 최근에 와서는 근로자 대표는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혼합한 형태로 좀 구성하기도 하고, 또 노동조합하고는 좀 별개로 운영되기도 합니다. 대의 참가가 이 종업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혼재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대의 참가가 그 조직에게 그 차이를 좀 가져오고 동기부여 효과를 좀 가지려면은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익이 대변되고 있다고 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 동기부여 수단으로서 대의 참가는 더 직접적인 그 참가 방식에 비하여서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우리가 이제 인사 실무를 하면서 이제 가장 좀 관심이 있고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외제작 보상을 활용한 동기부여죠. 세 번째 시간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급여가 그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은, 그렇지만 또 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동기부여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건 사실인 거죠.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유능한 인력을 놓치는 이유가 이제 급여라고 생각하는 경영자가 45%인 반면에 최고 성과자의 어떤 71%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꼽았던 것이죠. 그러니까 경영자하고 실제로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 간에 이 급여에 대한 그 중요도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르다. 경영자들은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있고, 실제 성과를 크게 내는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생각하는 급여 중요성이 훨씬 더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. 급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조직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 급여 수준을 어떻게 선도할 것인지, 아니면은 좀 그 수준에 맞출 것인지, 아니면은 다른 조직들을 좀 따라가는 그런 수준에서 갈 것인지,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고요. 직원들에게 무엇을 지급할지를 결정하는 보상 구조의 설계,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개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그 다양한 보상 방식의 설계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먼저 이제 무엇을 지급할 것인가, 이것이 이제 그 보상 구조의 설계인데요. 이 근로자들한테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최초에 좀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은 이제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. 먼저 이제 내부적 형평성이 있고, 이게 뭐냐면 이제 조직 안에서 직무를 좀 평가를 해서 특정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고요. 다른 하나는 이제 외부적 형평성인데, 이것은 이제 산업 내에서 동종 업체의 급여 수준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인 급여 경쟁력을 의미를 합니다. 그래서 최선의 급여 구조는 이제 직무가 가진 가치에 따라 보상을 하면서 또 시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보상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. 보상 수준을 높이면 더 능력 있고 동기부여 수준이 높은 그런 직원들이 조직에 오래 남게 될 것이죠. 그래서 126개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은 경쟁 있는 수준의 어떤 급여를 받고 있다고 믿는 직원들이 더 높은 의욕을 보였고, 또 보다 생산적이었기도 하고, 또 고객 만족도도 높았습니다. 그렇지만 인건비는 이제 기업의 비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운영비이기 때문에, 또 너무 높은 수준의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상품이나 또 서비스를 너무 비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죠. 그래서 좀 이게 명백하게 상충관계에 있는 급여 수준의 결정 같은 경우는 조직이 내려야 할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월마트의 사례를 좀 보면은 급여에 대한 월마트의 전략적 결정은 잘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데요. 2011년에 이제 미국 내 점포의 어떤 연간 성장률은 1% 수준으로 낮아졌는데, 이제 가장 큰 경쟁 업체인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8% 수준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.
그래서 이제 코스트코 직원의 대략적인 그 평균 급여를 보면은 한 4,500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월마트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샘스 클럽에 있는 그 평균 급여 보면 2천만 원이 채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지급하면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코스트코의 전략이었는데 이 높은 수준의 급여는 이제 결국 직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췄죠. 그래서 이제 월마트 경영진이 조직 전체에 걸쳐서 급여 수준을 높이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런 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동의한다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죠.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? 직원 개인에 대해서 이제 변동급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. 이제 뭐 성과급, 업적급, 뭐 상여급, 이윤 분배, 종업원 지주 제도, 뭐 이런 그 모두 이제 급여 일부분을 이제 개인 조직 성과 평가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는 변동급 프로그램입니다. 그래서 변동의 폭이 이제 급여 전체에 해당될 정도로 이제 클 수도 있고 또 뭐 반대로 작을 수도 있고요. 또 연간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기도 하고 또 일정 목표 수준을 달성했을 때 지급하기도 합니다. 종업원의 선택에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채용의 조건을 강요하기도 합니다. 변동급 프로그램은 이제 주로 영업사원과 경영자에게 적용이 되어 왔죠. 그래서 동기부여가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근에는 이러한 그 변동급 프로그램을 좀 적용하는 그런 직무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 80% 기업이 이제 변동급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어요. 뭐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거의 대부분 변동급 프로그램으로 저도 이제 급여나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받아왔죠.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91%의 기업이 활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마 대단히 많은 조직에서 활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. 어쨌든 이제 급여의 거의 한 18% 정도가 이제 변동급에 적용을 받아서 가장 높은 어떤 큰 폭의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. 또 이제 그 반대로 좀 낮은 그런 수준의 나라들도 꽤 있죠. 그리고 이제 경영진의 급여에 대해서를 보면은 아시아 기업들의 그 변동급 활용이 오히려 이 웨스턴 쪽에 있는 기업들이 활용하는 것보다 더 크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급여하고 이제 성과 차이 이제 성과 간의 어떤 그 강력한 연결관계가 모든 근로자 사이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. 성과에 따른 이제 차등 보상의 효과는 매우 다르다라는 것이죠. 우리나라에 이제 4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 연구를 보면은 그 집단을 기초로 한 그 성과 보상 프로그램이 조직 성과에 강력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보고된 바가 있고요. 그렇지만 이제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은 그 변동급 프로그램이 직무 만족을 높이는 것은 이 성과뿐만 아니라 노력에 대해서도 보상을 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이 변동급 프로그램이 그 동기부여에 성공하는지 여부는 좀 비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일부 이제 정부기관이나 비영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의 크기를 일정 부분 공개를 합니다.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그런 조직들 있죠.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 급여에 대해서 좀 비밀을 유지를 하는데 이게 좋을까 또는 그렇지 않을까.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. 급여 비밀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직무 성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. 더 안 좋은 것은 이제 그 부정적인 영향이 고성과자 같은 경우에 이제 성과를 많이 내는 이런 고성과자 같은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 있습니다.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급여가 좀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고요. 또 개인의 어떤 급여 규모가 이 장부에 기록되어서 널리 알려질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그 전반적인 급여 수준의 어떤 그 범위 있죠. 이런 것들이 좀 공개가 된다고 했을 때 근로자들은 변동급의 어떤 수준이 자신의 성과와 좀 객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좀 인식을 하게 되고 이 변동급 프로그램의 동기부여 효과가 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 변동급 프로그램은 이제 동기부 수준과 생산성을 진짜 높일까요? 일반적으로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모두에게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. 많은 조직들이 이제 종업원 지주제도 또 뭐 상여금 제도 같은 이제 변동급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경영자들은 개별적인 어떤 프로그램의 효과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이 합해서 만드는 효과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. 경영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들의 어떤 성과 보상 기대 사이의 어떤 관계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높은 성과가 높은 수준의 보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만 동기부여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. 좀 이제 구체적인 변동급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상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예, 단순 성과급이 있어요. 예,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 생산량에 비례해서 그 정해진 급여를 예, 지급하는 그런 방식을 갖다가 이제 단순 성과급 제도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죠. 예, 산출물이 이제 매우 유사해서 이제 수량으로만 평가해도 좋은 경우에 예, 그런 경우에만 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예, 순수한 형태의 단순 성과급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급여는 없고 작업자의 생산량에 따라서만 급여를 제공을 합니다. 뭐 예를 들면 야구장에서 이제 뭐 땅콩이나 음료수 같은 거 판매하는 그런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, 단순 성과급제가 적용이 가능한 거죠. 뭐 하나에 뭐 1,000원, 예, 뭐 이렇게 해서 1,000원짜리 뭐를 음료수를 팔았어요. 그래서 40개 팔고 그러면은 이제 한 4만 원 정도 가져가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더 많이 팔수록 당연히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또 영업팀 단위로 이 단순 성과급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뭐 경기장 전체에서 팔린 땅콩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영업팀 급여가 이제 결정되는 그런 형태, 그러니까 집단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 단순 성과급 제도는 이제 높은 생산성 그리고 높은 급여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. 많은 조직들이 근로자들을 좀 동기부여하기 위한 방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. 중국의 이제 한 대학에서는 이제 교수들의 논문 발표에 대해서 단순 성과급 제도로 적용을 해가지고요, 50% 이상의 그 연구 생산성 향상을 예,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. 또 개인 또는 이제 팀 단위의 단순 성과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가장 큰 우려는 이제 재무적인 것일 텐데 그 독일에서 이루어진 한 실험에서 보면은 위험 회피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68%가 개인적인 단순 성과급을 선호했고요. 저성과자들 같은 경우에는 팀 단위의 단순 성과급을 선호했다라는 것이죠. 왜 그랬을까요? 예,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그 위험 회피적이고 고성과자들 같은 경우에는 팀 단위 성과에서는 다른 사람이 게으름을 피울 거다라는 걸 이제 걱정을 한 거고요. 또 개인 성과급에서는 이제 자신들이 좀 통제할 수 있는 요소, 예,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어떤 성과에 근거를 둔 급여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한다는 것이죠. 뭐 당연히 타당한 걱정이죠. 예,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은 이제 그 사용하는 성과급 제도가 그 실제로 개인에게 동기부여 효과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. 예,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은 그 작업의 어떤 속도가 동료나 목표 또 기계 장비와 같은 내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고객의 요구와 같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외부적 요소에 결정되는 경우에는 예, 단순 성과급 제도의 동기부여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. 그러니까 내재적인 어떤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그런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은 동기부여 효과가 당연히 나타나지 않겠죠. 그리고 어느 경우라든지 이제 경영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, 근로자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, 생산량을 좀 증대시키려는 시도 때문에 이제 품질을 예,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지도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. 예, 이건 뭐 실험이 많아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못을 생산하는데 그냥 못 개수로 생산하는 개수로 만약에 뭐 보너스를 주거나 이런 그 성과급 제도를 운영한다라고 했으면은 못을 갖다가 정말 쓸 수 없을 정도 가늘게 만들어 버리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러면 이제 품질이 떨어지니까 이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수량에 따라서 이제 보상하는 거, 예, 이런 같은 그 단순 성과급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장에서 어떤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